2025년 8월 19일이죠. 그동안 쇼츠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쪽은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은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었다가 10시 이후부터 다시 한번 매수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기관 쪽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악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플러스 유틸리티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슈가 있을 만한 내용인데 금리 인하의 향방이 잡히겠죠.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가 나왔을 땐 22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잭슨홀도 22일입니다. 이 때문에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변동폭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외의 종목에 대한 내용은 빠르게 좀 이따 체크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잠깐 체크를 한번 더 해보게 되면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인해 봐야 될 게 3180포인트 전후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뛰어넘어야지만 새로운 흐름이 잡히겠다라고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밀렸다가 그래도 796포인트가 지지선이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793포인트 위로 오늘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내일 그래도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771포인트 때까지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을 잠깐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IT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철강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계 쪽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유틸리티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항공, 해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크라이나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2일이 지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상승 여력이 한 번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오늘 약세고요. 화학주 2차전지 장 초반에 상승을 한 후에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약보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상승을 했던 태양광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주, 은행, 증권, 보험은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약보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된다라고 해도 게임 엔터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 관련주 약세, 자동차 결제 시스템, 5G, 화장품도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 수소차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 이어지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리뷰 앤 프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유진엔텍을 25,450원을 손절가로 잡고 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 이슈로 인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손절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약세, 코스모신 소재가 그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종목별 흐름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화전자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우진은택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에코앤드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지금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하던 이 추세에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일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로 22,400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22,400원은 살짝 이탈을 했죠. 오늘까지만 버티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버틸게요. 지지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만 버티자라고 언급해 드린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 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손절가로 48,000원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 48,000원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올라온 거죠. 그 코스모신 소재도 사실은 오늘까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뭐 일부 48,000원을 살짝 이탈했다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버틸게요. 오늘까지는 버티겠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버티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슈가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게 지금 에코앤드림과 코스모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모그린텍의 경우는 여전히 뭐 지지선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00원 손절가로 잡고 있는데 깨지지 않고 버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제가 54,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4,000원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4,000원 전후가 되게 되면 그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세이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위치다 혹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크윙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딱 지지선에 붙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26,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가격을 이탈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걸 오늘이죠. 오늘 지지 나왔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24,500원 전후가 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손절가로 25,45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매수 타이밍을 아마 오늘 정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선 부근까지 왔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도 불구하고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진엔텍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진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17,500원을 손절가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17,500원 터치를 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17,520원에서 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역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어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7,8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좀 잡고 있었죠. 지금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18,900원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만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를 22,000원 부근대까지 상향 조정할 거라는 거 미리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오늘까지만 좀 버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JNTC가 어제 상승을 한 후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25%밖에 동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악재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2025년 2분기 리뷰가 나왔습니다. 주요 고객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서 광화유리 매출 부진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출은 561억, 영업 손실은 23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2%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분기부터는 주요 고객의 광화유리 매출 회복, 그 다음에 하반기 신사업 매출 가시화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6,000원 정도가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17,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17,000원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LG노텍의 경우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절가는 15,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15,500원은 추세의 저점을 쭉 이어보게 되면 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저점끼리 쭉 연결을 보게 되면 이 가격인데 좀 보수적으로 15,500원을 155,000원이죠. 155,000원을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 16만원 전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았으면 매수 타이밍에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악재가 있기는 했습니다. 포스코 ENC에 대한 악재도 있었고 두 번째는 철강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손절가로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295,000원 부근입니다. 근데 295,000원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홀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를 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조정을 받아도 매수를 하고 올라가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다만 10,000원을 돌파를 할 때 손절가를 제가 9,6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도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이 9,000원대예요. 그래서 차라리 9,000원대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 얘기를 해드렸고요. 앞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에코앤드림과 코스모신 소재가 손절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홀딩 언제까지? 오늘까지 홀딩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은 여전히 흐름은 다 살아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게 되면서 이탈가를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거의 뭐 한 20종목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한 두세 종목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시장에 따라서 이 손절가와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는 거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갈 때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를 좀 하고요. 한 15분 후에 2시 10분 정도 되겠네요. 2시 1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화장품 테마 분석을 했는데 그 테마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